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표본식 기술 이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식 기술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잘 안 배웠고 또 현장에서도 좀 하기 힘든 이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 표본식 기술은 왜 해야 되냐면 많은 정보를 아이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화 기록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우리는 현장에서 일화 기록과 체크리스트를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표본식 기술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평가하고 난 다음에 일화 기록을 하면 매우 쉽습니다. 근데 표본식 기술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관찰 평가의 기본적인 모든 그 이론을 잘 숙지하고 있으셔야 이거 평가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론을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식 기술의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본식 기술은 미리 정한 어떤 기준에 따라서 관련된 행동이나 사건 내용을 기록하고 그것이 일어나게 된 환경적 배경을 상세하게 이야기식으로 서술하는 것입니다. 자, 표본식 기술은 서술 형식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일화 기록과 비슷하지만 행동의 일화를 일화 기록보다는 더욱 상세하고 더 완전하게 기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표본식 기술은 관찰 대상의 그 유아, 그리고 관찰 장소, 관찰 시간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미리 다 선정하고 난 다음에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유아들의 행동과 주변 상황을 상세하게 서술하는 방식입니다. 자, 표본식 기술은 행동의 일화를 가장 자세하고 완전하게 기술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표본식 기술을 우리가 어떨 때 참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관찰 대상이 한 행동을 그 상황에 없었는데도 그 시트지만 보고도 표본식 기술에 있는 그 기록을 보고 아이의 행동을 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으면 굉장히 잘 된 표본식 기술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표본식 기술이란 관찰자, 이 관찰자는 교사죠. 교사가 관찰 기록지에 미리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행동이나 또 어떤 활동을 시작한 때부터 끝날 때까지 관찰 대상 유아가 한 말 또 이 내용들을 상세하게 유아의 행동이나 활동이 일어난 순서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이 바로 표본식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본식 기술을 우리가 왜 할까요? 표본식 기술의 이 특징과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표본식 기술의 목적은 관찰 대상 유아들의 행동이나 상황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원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하려는 것입니다. 자, 왜 이 원자료를 많이 수집해야 되냐면요. 이 원자료가 많이 있어야, 많은 정보가 있어야 그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표본식 기술의 또 다른 목적은 유아들의 행동과 언어를 자세하고 또 객관적으로 기록함으로써 관찰 대상 유아의 발달을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언어 발달이면 언어 발달 그 한 영역만 평가를 하게 되면 다른 건 제대로 볼 수 없잖아요. 다른 발달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평가를 해서 여러 방면으로 유아의 발달을 보기 위해서 이 표본식 기술을 평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표본식 기술 관찰 양식을 어떻게 그 관찰지에 우리가 작성할까요? 그 요령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 표본식 기술에서 관찰자는 관찰 대상, 관찰 장면, 관찰 시간을 다 미리 선정한 후에 그 상황에서 일어난 모든 행동이나 말을 기록해야 하는데 관찰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특정한 부분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유아가 한 모든 행동이나 말을 아주 순서적으로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선생님이 어떤 부분을 특정한 부분을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굉장한 이 오류를 범하게 되겠죠. 표본식 기술은 선생님이 10분이면 10분, 15분이면 15분 동안 유아를 어떤 영역에서 관찰할 때 그
관찰 영역에서 선생님이 관찰하는 모든 내용을 있는 그대로 잘 기술을 해서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있는 그대로 또 아이가 말한 그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다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표본식 기술의 관찰 양식의 작성 요령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표본식 기술 이 관찰 기록지는 앞에서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그 기록지예요. 그게 관찰 날짜, 또 관찰 시간, 관찰류와 관찰자의 이름, 또 관찰류와의 생년월일. 그러면 이제 관찰일하고 생년월일을 빼면 관찰일 현재 유아의 나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관찰유아의 성별 이런 것들 다 미리 적어 놓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유아를 관찰할 그 관찰 장소, 관찰 장면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예를 들어서 흥미 영역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적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흥미 영역에서 뭐 역할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언어 영역이라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자, 1회 관찰은 보통 10분 내가 적당하고요. 30분을 초과하면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이 한 아이를 선정을 해서 표본식 기술을 하면 적당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또 행동이 나타난 그 추론 이것을 아주 객관적으로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관찰 평가는요. 객관성이 신뢰도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기록하지 않으면 정말 그 평가지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관찰 대상 유아들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기록지에 그 표준말과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또 객관적인 사실만 기록을 해서 관찰자가 해석을 한다든지 또 주관적인 판단에 들어간다든지 어떤 추론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관찰 대상 유아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그 유아와 상호작용하고 있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의 말과 행동도 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적습니다. 자, 순서대로 적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그렇죠. 인과관계를 모르게 되는 거죠. 원인과 결과를 보려면 꼭 순서대로 적어야 됩니다. 자, 일곱 번째 표본식 기술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들 대부분 보면 했다, 갔다, 뭐 했었다 이렇게 쓰는데 그건 과거형이잖아요. 이 시트지에는 현재의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현재 하고 있는 행동 ing죠.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합법을 이용해서 유아들의 대화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관찰 대상의 유아가 한 말을 이렇게 따옴표를 해서 인용 보호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유아들이 그 행동 지속 시간이나 관찰 장면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앞에 시트지 맨 왼쪽에 시간 표시가 되어 있었죠. 그 시간 표시에 이제 이 시간을 적고 장면이 바뀔 때 한 줄을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관찰 대상 유아들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기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평가를 하다 보면은 선생님은 아이가 못하는 것을 자꾸 기록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이 평가지를 받는 엄마가 부정적인 그런 말이 많이 들어있을 때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하시고 기술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표본식 기술의 관찰 양식지의 그 맨 마지막에 발달 영역별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 요약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발달 과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 맨 뒷부분에 만 3, 4, 5세 발달 과업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발달 과업을 보고 그 과업에 이제 그 아이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게 미치느냐 못 미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다 공부를 하시고 그
요약을 하는데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본식 기술의 장점과 단점을 보겠습니다. 자, 장점은 이 표본식 기술은 모든 장면을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기 때문에 유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교사는 이 정보를 토대로 해서 교육과정을 계획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표본식 기술은 특별한 관찰 기술과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교사가 관찰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죠. 그래서 기존의 지식과 또 하나는 필기도구, 자, 또 하나 필요하죠. 시트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육하는 이 모든 내용은 모든 관찰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관찰지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찰 기록지, 필기도구, 그리고 선생님의 전문적인 지식, 이것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본식 기술은 관찰된 행동이나 사건을 통해서 사건의 전후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전후 관계를 알라 그러면 순서대로 기술을 해야 되겠죠. 자, 네 번째는 표본식 기술은 상황 묘사가 정확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기록된 표본식 기술은 다른 교사가 바뀌어서 또 다른 교사가 이 아이를 이해하는데도 또 그 장면을 이해하는데 어떤 것보다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표본식 기술의 그 단점은 무엇일까요?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표본식 기술은 기술을 하고 평가하는데 기록과 평가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선생님이 자료를 분류하고 분석하는 일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우리 반 아이들 전체를 일주일 동안 이제 이 평가를 했어요. 기록하고 평가를 했는데, 그것을 선생님이 이제 요약 정리하고 이런 거를 잘 하지 않으면, 일지선보다 더 어렵습니다. 힘이 들죠. 그러니까, 그날 관찰한 것은 평가하고 요약해서, 자, 그 다음날 또 이렇게 다른 아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또 관찰자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판단, 추론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본식 기술은 그야말로 이제 그 서술하는 이 평가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주관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거나 또 추론을 해버리면 객관성이 결여되죠. 그러면 좋은 표본식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분명한 표본식 기술에 대한 이론을 알고 평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한 명의 유아밖에 관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시간표지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번에 뭐 3명, 많게는 5명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표본식 기술은 내가 시간을 10분이나 15분 이렇게 정하면 그 시간 동안은 A라는 아이를 평가하면 끝까지 그 아이만 평가하고 그 다음에 15분이 지나면 다른 아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여러 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단점입니다. 자, 표본식 기술의 관찰 양식지입니다. 이런 표본식 기술은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은 일화 기록이 너무 편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표본식 기술을 몰라서 그러는지 표본식 기술을 거의 다 이 사례를 잘 안 하세요. 그런데 표본식 기술을 잘 배우고 나면 기록을 잘 하시고 나면 일화 기록은 매우 쉽습니다. 근데 일화 기록만 계속하는 선생님은 이 표본식 기술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표본식 기술과 일화 기록 똑같이 앞에 들어가는 관찰 영유아의 뭐 이름이나 또 생년월일 또 관찰 현재 유아 연령 관찰자 또 성별 관찰일자 관찰 장면 관찰 시간 이건 똑같아요. 자, 그런데 시트에 다른 점이 있죠. 맨 왼쪽에는 시간이 있고 맨 오른쪽에는 주석이 있습니다. 자, 시간은 관찰한 그 시간 시작하면서부터 적고요. 또 어떤 장면이 바뀌게 되면 한 줄을 띄우고 자,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석은 이 아이와 함께 놀았던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놀잇감을 가지고 놀았는지 그때 상호작용은 어떤 걸 했는지 역할은 누가 뭘 맡았는지 이런 걸 쓰는 것이 주석이에요. 만약에 이 표본식 기술이 쭉 이런 거 없이 그냥 일화 기록지처럼 10분 15분을 스내려가면요 여러분 읽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기록과 주석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약이 있고 선생님 이제 마지막에 그 발달에 맞춰서 이제 요약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가 표본식 기술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표본식 기술을 많이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다음에 다른 평가가 매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유아교육 현장에서 정말 이게 아이들의 정보를 얻는 데서 너무나도 필요한 평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을 공부한 선생님들은 정말 좋은 표본식 기술을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또 사례를 이렇게 해서 엄마에게 이렇게 상담을 할 때 한번 이용을 해보세요. 그럼 엄마들이 선생님 이런 것까지 아이들 다 보느냐고 그러고 매우 좋아하실 거예요. 그게 또 교사의 신뢰도도 더 높아지겠죠.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표본식 기술 사례를 함께 분석해 보도록